공간 렌탈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광고로 돌리면 정말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두잇의 저스틴입니다. 요즘에 공간 렌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공간 렌탈이 이제 부업으로 하기 좋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요즘 또 재테크 이런 거 많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간 렌탈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고, 제가 또 공유오피스라는 공간 사업, 그리고 스튜디오라는 공간 사업, 그리고 클래스룸을 운영하는 또 공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간 렌탈 사업을 효과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진짜 다양한 분들이 공간 렌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스터디 카페, 저 같은 경우 스튜디오를 하고 있죠. 근데 저 외에도 스튜디오 하시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파티룸, 그 다음에 음악 연습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많이들 이런 공간 렌탈 사업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는 점, 그리고 공간만 처음에 잘 세팅해 놓으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현실도 그럴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상 뛰어들었는데 원하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본인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들이 왜 발생하고 어떤 것들을 좀 고쳐야 하는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공간 렌탈 사업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내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게 어떤 상품이든 뭐 렌탈 스튜디오, 스터디 카페, 스터디 룸, 파티룸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면은 내 상품을 어디에 등록하고 노출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개발 홈페이지까지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인도해 둔다면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모두, 또는 네이버 공간 플레이스, SNS를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SNS를 원래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SNS를 하지도 않는데 공간을 위해서 SNS를 만드니까 SNS가 당연히 커지지도 않고 홍보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SNS보다는 네이버 모두를 이용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게 좀 더 전환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 타겟이 좀 바뀌어가면서 저희가 SNS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SNS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SNS도 점점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트라이그라운드 스튜디오 내 인스타도 팔로우와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어떤 채널에 내 상품을 업로드 할 것인가, 노출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내가 고객으로 생각하는 타겟들이 어떤 플랫폼을 많이 쓰고 어디에 노출되었을 때 좀 더 전환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 스튜디오 룸만 단순히 판매했을 때, 그때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4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저희가 네이버 예약, 플레이스로 광고를 돌리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성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한 30평 정도 되는 렌탈 스튜디오로 확장을 했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한 건데, 그 이후에는 네이버 플레이스로 광고를 하는 게 효과성이 엄청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바뀌었거든요. 이전에 고객들은 뭐 대학생이라든지 1인 2인 유튜버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라면은 지금 30평 정도 되니까 대부분 방송국 또는 유튜브도 좀 대형 유튜버들, 아니면 사진 촬영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상품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예 타겟층이 바뀐 거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네이버 플레이스나 모두의 페이지만으로는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오셔서 공간을 보시면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이 정도 가격대에 정말 없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이 모두라는 홈페이지 형태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 정도로 그것을 보여줬을 때는 그들이 이 현장까지 예약하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떻게 상품을 노출시키는 게 잘할 수 있는가, 내 여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본으로 먼저 판단하시되 타겟에 맞는 상품 노출 장소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중개 플랫폼만 활용해서도 사실 상품을 많이 판매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도 중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스페이스 클라우드, 아워플레이스, 쉐어잇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플랫폼들은. 왜냐면 돈이 되거든요. 이 공간을 중개해주는 것만으로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공간 쉐어, 공간 공유 관련된 플랫폼들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기어때도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어때가 얼만큼 성장을 하고 이 시장에 있는 캐파를 얼마나 뺏을 수 있을지 저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의 장점은 내가 어떤 홈페이지를 개발하지 않고 내가 어떤 플레이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서도 손쉽게 내 상품을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는 이 공간 중개 플랫폼에 너무 의존하시면은 이 공간 중개 플랫폼의 트렌드가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뭐 유명한 플랫폼이 다른 걸로 바뀐다든지 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리뷰, 후기들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상품은 남에게 계속 의지를 하면은 남에 의해서 내 상품이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내 상품을 내가 가진 플랫폼, 내가 가진 홈페이지나 내가 가진 SNS를 통해서 팔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잠시 수단으로서 어떤 공간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공간 상품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신다면은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사이트, 여러분들의 상품들을 스스로 잘 지켜가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들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을 팔아야겠죠? 근데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수단은 당연히 광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이럴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많은 리뷰가 쌓이고 사람들이 SNS 올리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광고라는 걸 활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는 거는 네이버 같은 데서는 키워드 광고, 뭐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광고를 쓰시거나 구글도 요즘에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든지 또 다른 공간 렌탈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 키워드, 쿠폰 이런 광고들을 또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측정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은 그냥 그 돈을 다 버리는 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 상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홈페이지 같은 게 만들어지지 않은 데서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그렇게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광고를 돌린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데서 상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내 상품을 쿠폰으로 홍보를 하는 게 유익한 상품인지 아니면은 상위에 노출시키는 게 무조건 좋은 상품인지 어떤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품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 상품은 좀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키워드로 노출시키는 게 맞다면 키워드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맞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상위 노출을 좀 더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위 노출도 여러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돈을 더 많이 주면은 상위 노출되고 적당히 주면은 중간쯤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도 그랬거든요. 무조건 제일 위에 노출시키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지만 한 3개월 정도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제일 상위에 노출됐을 때보다 중간에 노출됐을 때 매출 전환이 훨씬 많았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좀 판단을 한 부분 중 하나는 공간이 정말 미친 듯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은 최대한 상위에 노출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에 딱 꽂히면 다른 상품들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 공간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공간이다. 그럼 정말 최극상에 노출시키면은 다 고객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그 정도가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만큼 비용을 투자하지 못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제일 상단에 노출시키면은 찌막이라든지 담아두기 이런 것들로 많이 고객들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더 나은 것을 찾다 보면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중간쯤에 노출이 되면은 위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좀 내려오다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이것들로 구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도 좀 중요해요. 제 금액이 어느 정도냐,
금액적 경쟁력이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제 매출로 전환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하고 비용도 내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어떤 광고를 돌리고 그 광고로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 전환이 일어나는지, 또 다른 광고 수단을 선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네이버와 스페이스 클라우드 또는 뭐 아워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디에 광고를 집행했을 때 수익성이 더 큰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놈의 중개 플랫폼들은 온갖 수수료는 받고 광고료는 받지만 절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네이버조차도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이런 곳은 스타트업이나 다름없는 회사들인데 그들이 그 정도의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저는 제가 처음부터 다 합니다. 광고도 광고 집행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화를 다 만들고 매출도 제가 다 데이터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광고 수단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광고를 돌리더라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품을 등록해낸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늘 검토하시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쨌든 무인으로 이제 공간 렌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다 모든 걸 통틀어서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공간 렌탈 사업, 뭐 무인으로 돌린다,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내 광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상품을 노출시키는 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무인 렌탈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분명히 무인으로 돌리는 공간 렌탈 사업이 초기에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부수입이 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하시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사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스틴 두잇, 위 두잇. 안녕.